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라만. 그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취업에 성공했다. 첫 출근을 앞두고 그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바로 출퇴근이었다. 복잡하고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서울의 교통 시스템. 하지만 그가 실제로 마주한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세계였다. 이제 라만이 직접 들려주는 서울 지하철과의 첫 만남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라만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청년이죠.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의 복잡한 교통 시스템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첫 출근 전날 밤 저는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복잡한 선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지? 고향에서는 버스 한 대가 하루에 몇 번 다니는 게 전부였거든요. 친구들은 서울 지하철은 복잡하지만 익숙해지면 편리하다고 했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드디어 첫 출근 당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일찍부터 사람이 많구나 생각하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향하는 순간 저는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깨끗하고 밝은 플랫폼,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플랫폼 가장자리를 완전히 가리고 있는 투명한 벽. 이것이 바로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평범한 지하철이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일은 그냥 일이겠지만 출퇴근은 힘들겠다고 생각했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시스템을 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첫인상부터 강렬했던 서울 지하철. 이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플랫폼에 서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스크린도어였습니다. 투명한 유리벽이 플랫폼과 선로 사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더라고요. 고향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시설이었어요. 거기서는 플랫폼 가장자리에 노란 선만 그어져 있고 사람들이 조심하라는 방송만 나올 뿐이었거든요. 스크린도어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오면 정확히 맞춰서 문이 열리고 승하차가 끝나면 다시 닫히는 시스템. 이렇게 하면 사고가 거의 없겠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실제로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 지하철의 사망사고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스크린도어 덕분에 선로 추락사고나 열차와의 접촉사고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이런 시설을 모든 역에 설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투자였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고향의 기차역을 떠올려 보니 더욱 대비가 됐어요. 거기서는 기차가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야 했고 가끔 사고 소식도 들렸거든요. 특히 러시아어에는 플랫폼이 위험할 정도로 붐볐는데 여기서는 스크린도어가 있으니 그런 걱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 스크린도어에 여러 기능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열차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에어컨 바람도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주고 소음까지 차단해 주더라고요. 단순히 안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승객의 편의와 에너지 효율까지 고려한 시스템인 거죠. 옆에 서 있던 한국 직장인 분께 이 스크린도어는 언제부터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국인 눈에는 특별해 보이는구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세계가 배워야 할 안전 시스템이야. 스크린도어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안전의식과 기술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선진국의 인프라구나 싶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스크린도어가 열렸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하철 내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거든요.
고향의 대중교통과는 차원이 다른 청결함이었어요. 제일 먼저 놀란 건 쥐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쥐를 보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심지어 뉴욕 지하철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쥐들이 선로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봤었어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서는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닥도 놀라웠어요. 쓰레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가끔 작은 휴지 조각 정도는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청소 직원분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며 관리하시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런 청결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더욱 감탄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승객들의 질서의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조용했어요. 고향에서는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거나 음악을 틀어놓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조용히 자기 일만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도 작은 목소리로 짧게 끝내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어도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조절하고요. 승하차 질서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내린 후에 타는 게 완전히 자동화된 것 같더라고요. 서두르지도 않고 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질서가 지켜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선진 시민의식이구나 싶었어요. 심지어 러시아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큰 혼란 없이 모든 게 돌아가더라고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순서대로 승차하고 노약자석은 자연스럽게 비워두고 이런 모습들이 외국인인 저에게는 정말 신기했어요. 내 고향과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서울은 이미 미래 도시잖아.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청결과 질서가 이렇게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거든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지하철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LCD 노선 안내판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현재 위치와 다음 역, 환승 정보까지 모두 표시되더라고요. 고향에서는 역 이름을 외워서 세어가며 내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한눈에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열차 위치 추적 화면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다음 역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시간 계산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내릴 준비도 미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란 건 무료 와이파이였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잘 터지더라고요. 심지어 터널 구간에서도 끊김없이 연결됐습니다. 고향에서는 집에서도 인터넷이 자주 끊겼는데 여기서는 지하철 안에서도 완벽하게 인터넷을 쓸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냉방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름인데도 지하철 안이 시원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 이 냉방 효율 시스템 덕분에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엄청난 전기료를 절약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승객의 편의만 생각한 게 아니라 에너지 효율까지 고려한 거죠. 스마트폰 충전 포트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긴 거리를 이동할 때 배터리가 떨어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역 안내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안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죠. 저 같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정말 도움이 됐어요. 심지어 각 역마다 고유한 멜로디까지 있더라고요. 음성 안내를 놓쳐도 멜로디만 들어도 어느 역인지 알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이런 섬세함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와, 교통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기술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출근길에 화장실을 급하게 이용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역 안에 깨끗한 무료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고향에서는 공공화장실을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유료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유럽 여행을 했을 때도 화장실 이용료를 내야 하는 곳이 많았고요. 돈 내고 써야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국의 공공서비스 수준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휴지도 충분히 비치되어 있고 손 씻을 곳도 잘 되어 있고요. 환승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어요. 한번 요금을 내면 환승할 때마다 추가로 돈을 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고향에서는 버스를 바꿔 탈 때마다 새로 요금을 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담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도 할인이 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환승역의 설계였어요.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기가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표지판도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고 환승 통로도 넓고 깨끗했어요. 심지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도 충분히 설치되어 있어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자전거 전용 칸도 정말 놀라웠어요. 주말에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다니 고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노약자석도 잘 지켜지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비워두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시민의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역 안에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출근길에 간단히 커피를 사 먹거나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역에는 문화공간이나 전시장까지 있더라고요. 여긴 진짜 시민을 위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시설이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어지점에서 비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주려는 노력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보다가 뉴욕 지하철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욕이 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하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하철은 서울과 비교가 안 됐거든요. 영상에서 본 뉴욕 지하철은 정말 낡아 보였어요. 플랫폼은 어둡고 벽면은 낡고 더러웠습니다. 심지어 쥐들이 선로를 뛰어다니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죠. 냉방 시스템도 자주 고장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에 지하철 안이 사우나 같다는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 서울 지하철을 타고 다니게 되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는 한여름에도 지하철 안이 시원해서 오히려 겉옷을 챙겨야 할 정도인데 말이에요. 뉴욕 지하철의 지연이나 운행 중단 소식도 자주 들렸어요. 서울에서는 정말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는데 뉴욕은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서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지 상상이 안 됐어요. 안전 문제도 심각해 보였어요. 범죄 발생률도 높고 노숙자 문제도 있고. 서울에서는 새벽에 혼자 지하철을 타도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뉴욕은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런던 지하철도 비교해 봤는데 역사는 오래됐지만 시설이 정말 낡았더라고요. 에어컨도 없고 여름에는 정말 덥다고 하던데 서울의 최신 시설들과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났어요. 도쿄 지하철도 깨끗하고 정확하다고 유명하지만 복잡함은 서울보다 훨씬 심하더라고요. 노선도만 봐도 머리가 아플 정도였어요. 서울은 복잡하지만 체계적이라서 이해하기 쉬운데 말이에요. 파리 지하철은 로맨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파업도 자주 하고 소매치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데 말이에요. 세계 1위 도시라던 뉴욕보다 서울이 훨씬 낫잖아.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나라 출신인 제가 서울 지하철에 놀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서울 지하철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이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오히려 놀라웠어요. 회사에 다닌 지 몇 달 후 동료분과 출퇴근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고 하시길래 출퇴근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곧 GTX가 완성되면 수도권까지 30분이면 간대요. 그러면 출퇴근이 정말 편해질 거예요. GTX가 뭔지 몰랐던 저는 자세히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수도권광역 급행철도라는 건데 기존 지하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운행되는 철도였어요.
최고 시속이 180km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일산에서 강남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30분 만에 갈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어요. GTX-A 노선은 이미 개통했고 B, C 노선도 곧 완성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실제로 추진하고 완성시키는 한국의 추진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출퇴근 혁명. 이건 교통이 아니라 시간 여행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GTX가 완성되면 사람들의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서 일하면서 경기도 외곽에 살 수 있게 되면 주거비 부담도 줄고 삶의 질도 높아질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존 지하철 시스템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워하는데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의 교통혁신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동료분이 보여주신 GTX 관련 기사들을 보니 정말 미래적이더라고요. 최신 기술을 적용한 열차, 편리한 환승시설, 스마트한 운영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서울 지하철의 장점들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더욱 발전시킨 형태였어요. 서울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 교통까지 선도하는 도시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다른 도시들이 아직 현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서울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도시에서 살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느껴졌어요. 퇴근길 지하철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그저 일자리를 찾아온 평범한 외국인 근로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도시의 놀라운 시스템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하나의 작품 같더라고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시민의 편의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성,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 정신까지. 매일 출퇴근하면서 스크린도어를 볼 때마다 안전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고 깨끗한 지하철 내부를 보면서 질서의 중요성을 느끼고 편리한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배려의 따뜻함을 경험해요.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어요. 고향에 있는 친구들에게 서울 지하철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지하철이 그렇게 좋을 리 없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니까 모두 놀라워했어요. 정말 저런 곳이 있구나 하면서요.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도 자주 지하철 얘기를 해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안전하게 다니고 있구나라며 안심하시더라고요. 스크린도어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면서요. 멀리 떨어진 가족을 안심시켜주는 것까지 서울 지하철의 또 다른 가치인 것 같아요. 이제는 서울 지하철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삶이 가능한 거죠. 출퇴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음악을 들으며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하철에서 길을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안내해드려요. 이 지하철 시스템 정말 좋죠? 라고 말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당연한 걸 왜 그렇게 좋아하냐는 표정을 짓는데 그게 오히려 더 놀라워요.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한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철길이 아니야. 이건 한국의 힘이고 세계의 교과서야.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배워가야 할 시스템이고 미래 교통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뿌듯해져요.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매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도시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거든요. 동남아시아 작은 나라에서 온 평범한 청년이었던 제가 지금은 세계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을 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한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GTX가 완성되면 또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돼요. 한국은 언제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움을 선사하니까요. 서울 지하철과 함께하는 제 한국 생활은 계속될 거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집까지 데려다줄 서울 지하철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창밖 풍경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바로 제 일상이 된 현실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라만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실제로는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요.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시민의식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매일 우리가 이용하는 이 시스템이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안전성과 편의성 그리고 혁신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